최근 한국 방위 산업, 이른바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방산의 성장 요인과 전파 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K방산이 뜨고 있는데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우리나라가 정말 해방 이후, 특히 6.25 전쟁 이후에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에 부응하고자 모든 역대 정부가 국방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 발전, 또 산업 성장을 하면서 방산 업체의 성장도 굉장히 눈부시게 크게 일어났죠.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K방산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2000년대 이후에 이 디지털 기술, 통신, 전파를 바탕으로 한 특히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었는데 이것들이 바로 또 방산 기술과 기존의 방산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큰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또 방산 기술들이 접목된 장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육, 해, 공 모두 지금 이런 전파 통신 기술이 결합되지 않은 무기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레이더, 다음에 위성 통신, 그리고 전자전이라고 부르죠.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를 이용한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편의 전력은 보호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전장의 데이터를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해받지 않고 연결시키는 데이터 링커. 이런 기술들이 바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전파 링커 기술입니다. 우리 K방산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얘기하기 전에 미국을 사례를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이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우리나라도 지금 주력 자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예를 들어 보면 지금 F-15 같은 경우는 속도가 최대 마하 2.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개발된 F-16이 또 이제 마하 2.0. 그리고 가장 최첨단 이제 전략 자산이라고 불리는 F-35가 마하 1.5입니다. 이게 지금 속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아니 속도는 더 빨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전자 능력,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파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속도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이런 전파 통신 기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를 하게 될 KF-21 4.5세대 전투기죠. 우리 이 전투기도 지금 마하 1.8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첨단 전파 통신 기술을 넣을 겁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이미 우리 시청자들은 많이 들으셨고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에이사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레이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데이터 링크 기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비행기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기갑 장비들도 보면은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라든가 그다음에 열화상 탐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각 부대와 바로 직접 연결돼서 사격 통제를 하는 네트워크 통제 체제라든가 이래서 이처럼 이게 작전의 효율성, 생존성, 정확성을 크게 높이는 그런 기능들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주셔서 조금 요약을 좀 해보자면 속도는 이제 전투기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전자전 시스템 같은 전파 기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 K방산의 그러면 첨단 전파 기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자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컨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육해공에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장에서는 군인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스마트한 전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하셨는데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파괴를 해서 우크라이나의 공군이라든가 또 방공망들이 다 무력화 되기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 스타링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서 이제 통신도 하고 실제 이제 작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통신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위성, 특히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더 이제 각국이 특히 이제 강대국들이 촘촘하게 이 통신 전파를 군사 네트워크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쪽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스타링크 같은 그 민간 위성 통신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번 전쟁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위성 통신 같은 이 전파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1960년대부터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신 위성을 쓰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앞으로 점점 중요해진 것은 또 GPS라고 우리 알고 있는 그 한국형 GPS, KPS라고 하는데요. 이 KPS를 지금 우리도 갖추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뭐 러시아, 중국은 다 갖추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우선 정찰 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찰 위성은 특정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정찰 위성을 사실은 자력으로 만들어서 쏜 게 2023년에 이제 첫 번째로 쏘아 올렸고요. 올해까지 5호기, 그러니까 5개를 모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5호기까지 다 쏘아 올리면은 우리가 정찰하고자 하는 지역의 목표를 2시간 단위로 계속적으로 감시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이 지금 우리가 쏘아 올리는 여기 정찰 위성에는 사르라고 하는 아주 첨단 또 위성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주야 낮밤 가리지 않고 그다음에 뭐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더라도 물체를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군의 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 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20년에 지금 군 전용 통신 위성이 하나 발사됐습니다. 이 위성은 사실 전파 방해를 받아도 끊기지 않는 그런 안전한 통신을 지금 보장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보호 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 능력도 그 이전 위성들보다 더 2배 이상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은 구축은 안 됐지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KPS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8기를 띄워가지고 사실 어떤 지금 뭐 외부 세력의 GPS 제밍이나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예, 위성 항법 시스템 KPS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 방위 산업 기술은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 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군사 기술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그 중에서 또 상당히 적지 않은 기술들이 민간 생활에 또 이렇게 전용이 돼서 크게 이제 도움이 된 경우가 있죠. 뭐 인터넷이 가장 우리가 크게 자주 얘기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뭐 레이저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는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처럼 많은 군사 기술들이 일상 실생활 기술로 이제 전이가 돼서 생활 밀착형 기술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군사용 정찰 위성이나 또는 드론 기술은 지금 산불이라든가 홍수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바로 관찰을 하고 그 필요한 곳으로 바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KPS가 만약에 구축이 되면 이건 우리 한반도 전체를 그냥 한눈에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역량을 크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K방산이 글로벌 탑10 정도의 수준으로 좀 도약하려면 아니면 아예 글로벌 탑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앞으로 어떤 게 필요할지도 궁금한데 특히 이제 전파 통신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이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파 통신 기술이 사실은 이제 무기는 크게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었고 지금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되면서 지금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죠. AI도 결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AI든 하드웨어든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모든 무기들끼리 그리고 무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우리 군사 전문가들, 우리가 전투병들이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연결하는 일을 바로 네트워크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파 기술이 이제 없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사실은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파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5G라든가 또 위성통신 그리고 위성 간 통신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중심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갖춰지면 그것이 최첨단 군사 무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들이 대외 수출 경쟁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뭐 우리 폴란드라든가 동유럽 국가에 많은 이제 우리 그 군사 무기를 수출을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나토 무기 체계와 호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상호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역시 이 호환성을 꼭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무기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무기를 운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리하고 정비하고 나아가서 이제 개선까지 하는 이런 모든 한마디로 패키지형으로 수출하는 것이 모든 다른 나라의 수입국 입장에서 훨씬 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전력 형성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의 강점으로 계속 만들어 간다면 세계 4대 군사 방산 수출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고 그것도 향후 5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심지어는 한 3년 이내도 어쩌면이라고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끝으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는 이제 위성망 국제 등록과 또 위성 주파수 확보뿐만 아니라 안티드론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진흥원은 위성 기반 차세대 6G 네트워크를 지금 완성하고 그다음에 주요국 간의 위성망을 이제 선점을 경쟁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즉 작년부터 위성망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국가와 또 민간의 위성 방송 발사 수요가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지상, 해상, 공중망을 전체를 아우르는 이게 초공간의 6G 핵심 인프라인 위성망을 아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하고 공급하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위성을 발사하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유엔의 국제전기통신연합이라고 하는 ITU라고 하는 곳에서 국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활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안티 드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드론이 잘 쓰면 크게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이제 가상적이 이걸 사용한다. 실제로 한다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드론을 탐지하고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기술도 저희가 지금 과기정통부와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방산의 성장 요인과 전파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상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